안녕하세요. 방태홍의 엑기스 낚시. 오늘은 8번째 시간 강성돔 낚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갯바위 낚시보다는 선상 낚시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4월에서 6월 사이에 강성돔 선상 낚시는 산란 직전에 강성돔을 대상으로 하므로 실제로 해서는 안 되는 낚시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최근 전설의 물고기가 되어버린 강성돔을 잡기 위해서는, 자기 최대어를 기록하기 위해서는 이 시기 외에는 사실 대물을 잡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최대 기록을 하시고 될 수 있으면 강성돔은 다시 또 자연의 품으로 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성돔 낚시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몇 가지 요소를 들면, 첫 번째는 당연히 미끼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에는 잡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잡어가 많을 경우에 크릴을 쓴다는 건 쓸데없는 짓이겠죠. 그리고 경단도 그렇게 버텨내지를 못합니다. 이 시기에 가장 강력한 위력을 발휘하는 미끼는 사실 멍게입니다. 멍게 같은 경우는 사용할 때 주의하셔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멍게라고 다 같은 멍게가 아닙니다. 멍게를 잘랐을 때 색깔을 보면은 선홍빛, 붉은빛이 선명하게 비치는 아주 싱싱한 멍게라 해야 됩니다. 그러한 멍게를 폭 1에서 1.5cm로 잘라서 바늘에 끼워줍니다. 바늘도 크게 쓰세요. 5, 6고 쓰셔도 아무 관계 없어요. 작게 쓰면은 오히려 고기가 벗겨진다 하죠. 후킹 됐다가 빠져버리는 수가 흔해요. 큰 바늘은 후킹을 시키면 고기가 잘 못 빠져나가서 안전하게 고기를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강성돔 낚시에서 중요한 요인은 저는 찌라고 봅니다. 찌는 왜 중요하느냐? 산란 강성돔은 입질이 아주 예민합니다. 뱃속에 자기 새끼들을 품고 있으니까 굉장히 예민한 입질을 보기 때문에 찌를 쑥 가져가는 입질은 극히 드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포인트들이 절과 가지 않아요. 내만큼은 수심 10m에서 15m, 아주 얕습니다. 얕은 수심에서 물도 거의 안 가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대부분 가보면 포인트들이. 근데 깜빡하면은 미끼 따먹고 갑니다. 강성돔 특유의 입질 있죠. 찌가 싹 이렇게 가다가 꼬박 꼬박 이렇게 두 번 해주다가 쪽 가갑니다. 요때를 놓치면 그냥 끝이에요. 미끼만 싹 따먹고 가버려요. 그 정도로 그런 입질들을, 예민한 입질을 보기 위해서는 굉장히 찌가, 예민한 찌가 좋습니다. 그 예민한 찌들은, 자, 여기 지금부터 제가 사진으로 소개해드리는 이 찌들이 실전 경험한 결과 상당히 좋았습니다. 단지 아쉬웠던 거는, 저리겐 찌는 상당히 예민하긴 했지만 5, 6개 쓰면 도장에 크랙이 왔습니다. 그 부분이 아쉬웠고, 나머지 예민함은 좋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비추할 찌는, 기자 꼬라막 찌는 절대 사지 마세요. 여부리기 2로 나옵니다. 찌도 아닙니다. 그런 찌 쓰시면 이 시기에 강성돔 입질은 구경하기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강성돔 낚시에서 세 번째 중요한 요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줄입니다. 특히 목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기에 강성돔 선상 낚시는 대부분 어장 낚시를 합니다. 어장 포인트는 또 미더덕 어장이 일부 있기는 있지만 대부분 굴어장이 대부분입니다. 굴어장의 경우 대물 강성돔을 걸었을 경우 초기 제압이 안되면 어장으로 박는 순간에 아무리 강한 목줄도 날아가 버립니다. 원줄까지도 날아가는 게 허다합니다. 하는 순간에 그냥 팅 하고 날아가 버리는 게 허다해요. 그러면 그러한 대물 강성돔을 잡기 위해서는 어떤 채비가 필요하냐? 저 같은 경우는 원줄 4호에 목줄은 기본적으로 2.5 아니면 3호를 씁니다. 딱 고기를 잡으면 대가리 딱 틀어서 숨도 안 쉴 정도로 초기 잡혀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중증이야 띄어서 이제 갖고 놀면서 그 잡아내면 거의 다 먹습니다. 고기를 절대 대가리를 굴러장 쪽으로 끌고 가는 순간에 낚시는 끝이에요. 그런데 이 낚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에티켓이 하나 있습니다. 뭐 남들은 다 보시면 2.5, 3호를 채비를 써서 강승놈을 잡아내는데 자기는 낚시를 잘했는데요. 1.25라도 나 육자 끌어낸다. 1.5만 써도 충분하다. 이런 사람들 많아요. 참 민폐 끼치는 사람들이에요. 갯바에서 아무것도 없고 주위에 장애물도 없는 경우는 LB 줘가면서 드랙 줘가면서 슬슬 갖고 놀면 뭐 이루라도 잡을 수 있어요. 세월 내오라 하면 어장낚시는 그게 아니에요. 한순간 방심하면은 그대로 목줄 날아가 버립니다. 그런 경우에 뭐 4자급 감시들은 1.5 갖고 대가리 틀어서 잡아먹어요. 그런데 대물들이 잡히는 거 보면은 55cm 오버되는 대물들이 제법 나옵니다. 딱 그는 순간에 대가리 못 잡아가 초기자 뭐하면 게임 끝입니다. 자, 그런데 2호 갖고도 되느냐? 2호도 약해서 안 돼요. 제가 해본 바는. 강승도 절대 목줄 타는 곡이 아닙니다. 2.5, 3호 쓰시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이 시기에 강승놈들은 예민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목줄을 2m 이하로 짧게 쓰고 뽕줄도 안 잡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흡입하는 과정을 연출하기 위해서 뽕줄도 안 쓰고 그런 다음에 찌가 애신을 살짝 주다가 불과 2, 3cm 살짝 끌고 갈 때 때리면 거의 잡혀 나옵니다. 그러한 강승동 입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예민한 찌가 필수겠죠. 네 번째로 강승돔 낚시의 중요한 요인은 선사입니다. 어떤 선장을 만나는 게 좋은가? 여기에 따라서 그날의 조과가 결정됩니다. 그리고 어떤 선사들은 거짓 조항을 많이 올립니다. 요즘 선단이 이렇게 이제 잡은 고기를 한 대 모아서 여러 척이 잡은 고기를 마치 안 배서 잡은 것처럼 조항을 올리는 수도 크다고요. 대부분 통영배들이 장난을 많이 치는 편입니다. 뭐 물론 뭐 진해배들도 장난 안 치는 것도 아니지만 뭐 진동 마산배들도 다 장난을 칩니다. 그런데 이제 낚시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장난치는 배들은 한번 가면 안 갑니다. 조항을 믿을 수 있어야 가죠. 그러니까 이제 좀 양심적인 선장님들은 직접 이야기해 줍니다. 아, 조항 별로야. 뭐 한두 마리 구경할까 말까야. 바람 실려면 오고 안 그러면 집에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선장님들도 많습니다. 그런 선장님들 찾아가세요. 그런 선장님들은 경험이 많기 때문에 노하우도 있고 또 손님들에게 뻥을 안 칩니다. 그런 선장님들 가시면 마음 놓고 낚시도 할 수 있고 또 낚시 경험도 많은 선장님들이기 때문에 배울 수 있는 부분도 많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